명절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 마음 한쪽이 먼저 조용해진다. 예전에는 달력에 빨간 글씨가 보이면 귀찮다는 생각부터 들었고, 어디를 가야 하나,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누구를 만나야 하나로 머릿속이 복잡해졌는데, 이제는 그 복잡함 대신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 고요가 먼저 찾아온다. 그 고요는 편안함이 아니라 예고처럼 느껴진다. 또 한 번 아무 일 없이 지나갈 하루가 다가오고 있다는 예고. 명절 전날 밤이 되면 괜히 휴대폰을 충전기에 꽂아두고 잠자리에 든다. 평소에는 배터리가 조금 부족해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면서도 명절만 되면 혹시라도 전화가 올까봐, 혹시라도 배터리가 없어서 그 전화를 놓칠까봐 괜히 신경을 쓴다. 그렇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는 걸 스스로도 알면서도 그 행동을 멈추지 못한다. 명절 아침이 밝아오면 집 안은 지나치게 조용하다. 누군가 깨우는 소리도 없고 밤 냄새도 없고 분주한 발걸음도 없다. 텔레비전을 켜면 사람들은 여전히 가족을 이야기하고 웃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그 장면들은 현실보다 더 현실 같아서 오히려 마음을 더 건드린다. 그때 나는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쥔 채로 아무 채널이나 돌리며 생각한다. 저 화면 속 장면은 내가 살았던 시간일까? 아니면 내가 놓쳐버린 시간일까? 젊었을 때는 명절 전화가 귀찮았다. 바쁜데 왜 꼭 오늘이어야 하냐고 생각했고, 나중에 하면 되지 않느냐며 미뤘고, 형식적인 안부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그때는 그 합리화가 꽤 그럴듯해 보였고, 나도 나름대로 어른답게 살고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보면 그 모든 생각은 여유가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사치였다는 걸 알게 된다. 명절에 울리는 전화 한 통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아직 당신을 잊지 않았다는 신호였고, 아직 관계가 살아있다는 증거였다는 걸 그 자리에 서보기 전까지는 몰랐다. 명절 오전이 지나 점심시간이 가까워질수록 괜히 휴대폰을 더 자주 들여다보게 된다. 알림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화면을 켜고 통화 기록을 확인하고, 혹시나 내가 놓친 게 있는지 다시 확인한다. 그 반복되는 행동이 스스로 보기에 우스워 보일 때도 있지만 멈출 수가 없다. 이 시간쯤이면 한 통쯤은 와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서 자꾸 고개를 든다. 누군가는 운전 중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음식 준비로 바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잠깐 잊었을 수도 있다고 스스로에게 여지를 남겨주면서 말이다. 그렇게 기대를 조금씩 붙잡고 있는 동안 시간은 무심하게 흐르고, 어느새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된다. 그제야 슬슬 알게 된다. 오늘도 조용히 지나가겠구나 하는 걸. 이 깨달음은 매번 새롭고 매번 아프다. 익숙해질 법도 한데 이상하게도 매번 처음 겪는 일처럼 마음이 내려앉는다. 명절 오후가 되면 괜히 집안을 정리한다. 누가 찾아올 일도 없는데 먼지를 닦고 물걸레를 빨고 쓰레기를 버린다. 그 행동이 집을 위한 건지 나 자신을 위한 건지 헷갈릴 때가 많다. 아마도 이 집에 아직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걸, 내가 아직 하루를 살아내고 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은 마음 때문일 것이다. 텔레비전 소리를 조금 키우는 것도 같은 이유다. 정막이 너무 커지면 생각까지 소리가 날 것 같아서, 그 생각들이 나를 삼킬 것 같아서 명절이 되면 예전의 장면들이 유난히 또렷하게 떠오른다. 바쁘게 음식을 준비하던 어머니의 뒷모습, 괜히 짜증을 냈던 내 목소리, 빨리 가야 한다며 서둘렀던 기억, 그 모든 장면 속에서 나는 늘 여유 없는 사람이었고, 이해받고 싶어 하면서도 이해해주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 와서 보니 그날의 전화 한 통을 기다리던 사람이 또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전화를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바쁘니까 이해한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그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던 누군가가 말이다.
명절 저녁이 되면 휴대폰을 내려놓는다.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뒤에야 비로소 찾아오는 고요. 그 고요는 외로움과는 조금 다르다. 체념에 가깝지만 동시에 이상한 평온도 섞여 있다. 더 이상 누군가의 행동으로 하루의 의미가 결정되지 않는 상태. 밤이 깊어질수록 생각은 더 길어진다. 나는 언제부터 명절에 아무에게도 필요 없는 사람이 되었을까? 아니. 어쩌면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게 아니라 필요하다는 표현을 더 이상 주고받지 않는 관계 속에 들어온 건 아닐까? 관계가 끝났다는 말도 없이 싸움도 없이 그냥 그렇게 희미해졌을 뿐인데 그 희미함이 이렇게 사람을 아프게 할 줄은 몰랐다. 늙고 나서야 알게 된다. 명절이란 함께 모이는 날이기 전에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날이라는 걸, 살아있다는 사실을, 아직 당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날이라는 걸. 그래서 전화 한 통 없는 명절은 단순히 외로운 하루가 아니라 내가 어느 관계의 끝자락에 서 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진다. 그 신호는 크지도 않고 요란하지도 않아서 더 잔인하다. 밤이 완전히 깊어지고 명절 특집 프로그램이 끝나갈 즈음 나는 다시 한번 휴대폰을 본다. 이제는 정말 아무 일도 없다는 걸 확인하듯이.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을 건다. 오늘 하루 많이 기다렸다고, 많이 참았다고, 그래도 무너지지는 않았다고. 명절은 이렇게 지나가고 내일이 오면 또 아무 일 없다는 듯 일상이 시작되겠지만 이 조용한 하루는 오래 남을 것이다. 누군가에게는 기억조차 되지 않을 하루겠지만 나에게는 관계와 시간과 나 자신을 다시 보게 만든 하루였기 때문이다. 어쩌면 다음 명절도 비슷할지 모른다. 전화는 오지 않고 집은 조용하고 텔레비전 소리만 흐를지 모른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오늘보다 조금 더 단단해져 있을지도 모른다. 기대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기대가 없어도 나 자신을 놓지 않는 법을 조금은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명절에 전화 한 통 오지 않는 이 풍경은 그렇게 나를 늙게 만들었고 동시에 나를 어른으로 만들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안부로 존재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으로, 혼자여도 하루를 끝까지 살아낼 수 있는 사람으로.